자, 관련해서 조금 더 살펴보죠. 협의 물건대리 효과에서 자, 추인합니다. 추인한다라는 것은 인정해주겠다라는 뜻이죠. 협의 물건대리 행위를 하게 되면 무효인데 본인이 유효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추인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봐준다, 그 얘기, 봐준다. 추인권자는 누구라 그랬죠? 본인이라 그랬죠, 본인. 본인이 누구에게 추인하냐면, 누구에게 추인해요? 누구에게? 양쪽으로 한다 그랬잖아요. 무권대리인이나 무권대리의 상대방에게 추인하죠. 어떻게 추인합니까? 일방적 의사표시로 추인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형성권이라고 해요. 앞으로 공부하면서 형성권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법률관계를 만드는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합니다. 일방적 의사표시는 거의 다 형성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부 추인하거나 변경을 가해서 추인할 수는 없어요. 추인하려면 통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발췌해서 일부만 추인할게, 그건 안 되고 통으로 다 추인해 주는 거예요. 의사표시는요, 모든 의사표시가 그래요. 명시적으로도 할 수 있고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인정해주는 형태가 행동을 통해서 하면 묵시적이고 행동이 아니라 언어나 또는 글을 통해서 또는 말을 통해서 하면 때는 명시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는 경우이냐 묵시적 추인이 아닌 경우냐, 이건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니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는 경우, 묵시적 추인이 아닌 경우로 판례를 보면 일단은 무권대리 했는데 본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요. 대금을 수령합니다. 아들이 팔아먹었더니 아버지가 대금을 받는다. 이것은 인정해준다는 뜻이에요? 안 해준다는 뜻이에요? 묵시적 추인에 해당합니다. 또는 본인이 물건을 인도해줘요. 아들이 무권대리해서 팔아먹었거든요. 근데 집을 팔았더니 그 집을 비워주는 거예요. 인도해줍니다. 이것도 추인에 해당한다. 세 번째, 무권 소비대차였어요. 무권 소비대차. 그 말은 아들이 아무런 대리권 없이 아버지 이름으로 돈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갚으라고 변제를 독촉합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뭐라 그래요? 아, 갚을 때니까 말미를 좀 주세요. 당장은 돈이 없으니까. 변제를 독촉하니까 기간을 달라고 유예 요청을 했다. 이 말은 대신 갚겠다는 뜻이고 따라서 묵시적 추인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묵시적 추인이 아닌 경우는 뭐냐면 본인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장기간 아무런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거예요. 무권대리를 본인이 알면서 민사 소송을 하지 않거나 형사 고소를 하지 않았다. 이거는 묵시적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침묵이라고 하는 거죠. 무권대리라는 사실을 알면서 침묵한 거예요. 어떠한 액션도 안 했단 말이에요. 침묵 자체는 의사표시가 아닙니다. 침묵은 뭐가 아니다? 의사표시가 아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묵시적 추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해되셨죠? 특히 어려운 건 없죠? 자,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이 인정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무권대리 행위가 무효인데 유효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럼 추인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무권대리 행위 당시로 소급해서 유효로 확정된다. 자, 예컨대 5월 1일에 무권대리 행위를 했고요. 6월 1일에 본인이 추인을 했어요.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 유효로 인정해준다. 그래서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로 가는 것을 우리는 소급한다라고 하는 거고,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로 가는 것을 우리는 추급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추급한다, 소급한다. 소급한다라는 말은 처음부터라고 해도 같은 뜻입니다. 과거로 거슬러 가는 걸 뭐라 그래요? 소급이라고 표현해요. 그러한 효과를 소급표라고 합니다. 쫓아가는 거, 미래를 향해서 따라가는 것을 추급한다라고 하고 그러한 효과를 추급표라고 해요. 말이 어렵죠? 소급이라는 말은 워낙에 많이 쓰니까 자주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자주 들으시면.
그래서 결국은 추인의 효과는 무권대리 행위 당시로 처음부터 유효가 되도록 해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소급해서 유효로 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무권대리와 관련된 문제 봤고요. 우리 빈출 172페이지 1번 보시면 일부 추인은 언제나 무효이다. 자, 일부 추인은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일부 추인하게 되면 언제나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일부 추인이나 또는 변경을 가해서 또는 발췌해서 추인하는 거 안 되고 통으로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일부 추인했을 때 이게 언제나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유효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효가 틀렸어요. 자, 2번입니다. 무권대리 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를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상대방은 추인이 있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면 철회할 수 있죠. 알지 못했다면. 근데 안 경우라면 철회할 수 없죠. 3번. 다른 자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은 자가 그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또 본인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의 상대방은 그 대리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래요? 이런 경우에는 무과실 책임을 부담한다 그랬습니다. 4번. 대리권을 입증하지 못한 무권대리인은 제한 능력자라도 이행 또는 배상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요? 행위 능력이 있을 때 한해서 무과실 책임 부담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무효와 취소 파트로 가겠습니다. 표현대리 부분은 뒤에 가서 다음 순환에 보고요. 112페이지 보시면 112페이지에 대리의 개관 그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시고요. 쭉 넘어가서 이제 우리는 어디를 보시냐면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인데 일단 취소 먼저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책에는 무효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취소가 나오죠. 우리는 137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아직은 교과서에 있는 뒤에, 교과서 뒤에 보면 이제 기출문제라고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실력 확인 기출. 요게 이제 기출문제만 다 들어간 건 아니고요. 기출문제 변형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풀시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3, 4월 과정 좀 지나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칠판 보시고요. 우리 법률행위를 여태까지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법률행위의 큰 틀을 보시면 성립 요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법률행위에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 있었다 그랬죠. 성립 요건에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었고, 효력 요건은 당사자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고,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 비정상적 의사표시에는 비진위, 통정, 착오, 사기, 강박이 있었다. 이런 거 공부했죠? 자, 효력 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법률행위는 유효가 됩니다. 유효. 유효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효과. 네? 법률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법률 효과. 다른 말로 권리 변동. 그러니까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성립 요건을 갖추고 효력 요건을 갖추어야 드디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게 된다. 이게 유효란 말이에요. 자, 근데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또 하나는 무효인 법률행위로 나누게 됩니다. 효력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취소 또는 무효가 되는데 차이점은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이때는 취소권이 발생하게 돼요. 취소권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였죠? 제한 능력, 즉 행위 능력이 없을 때, 그 다음에 착오, 사기, 강박. 요 세 가지가 있으면 토탈 네 가지가 취소권의 발생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한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거나 차고 있거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만 취소권이 생기는 거예요. 취소 원인은 민법에서 딱 몇 개? 4개. 제한능력, 차고, 사기, 강박. 그렇게 취소권이 발생하면 두 가지예요. 취소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그렇죠? 그럼 취소권이라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도 지 마음이고 취소권자 마음이고 행사하지 않는 것도 취소권자 마음이에요. 돈이 있다고 그걸 써야 되는 법은 없잖아요. 안 쓰고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써도 되고. 취소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했을 때 행사 안 해도 되고 행사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고. 자기 마음이다. 취소권자 마음인데 취소권자가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안 하잖아요. 그냥 묵혀두면 제척기간이 경과된다 그래요. 제척기간은 권리를 배제하고 배척하는 시간이에요. 취소권이라는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하지 못하는 시간, 그걸 뭐라 그래요? 제척기간이라고 해요. 제척기간. 그래서 제척기간이 지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취소권 행사하지 않게 되면 유효로 확정되는 거예요. 왜? 취소권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취소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일단 법률행위가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취소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데 권리 변동이 있는데 취소를 해버리면 그 권리 변동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다만 그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취소할 수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무효라는 건 뭐냐면 아예 처음부터 얘는 권리가 있다가 그 권리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 없애버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얘는 처음부터 아예 그냥 권리가 없는 거예요. 권리가 없다. 얘는 권리가 있다. 매매계약 했는데 성립요건, 효력요건 갖추면 유효다. 그럼 매매계약으로서 권리가 매도인에게 매수인의 권리가 있는 거고 무효라면 애시당초 권리 의무 없는 거고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권리 의무는 생겼지만 취소권이 발생해서 행사를 하면 무효가 되고 행사하지 않고 내비두면 유효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취소는 무효와 유효의 중간 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소를 해버리면 무효가 되고 취소를 안 해버리고 내비두면 유효가 되고. 그럼 무효하고 취소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죠. 얘는 처음부터 애시당초 권리 의무가 아예 안 생기는 거고 취소는 취소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무효로 가거나 유효로 확정될 수 있는 것이 취소다. 아시겠죠? 그럼 취소권을 행사한다면 취소권자가 누가 되느냐, 그리고 누구에게 하느냐, 취소권자의 상대방, 어떻게 하느냐, 일방적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 그거죠. 이때 취소권자가 되는 사람은 누가 되는 거예요? 제한능력자 본인. 왜냐하면 얘네들이 취소 원인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제한능력자 스스로 취소권자가 되는 거예요. 하는 뭐냐면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를 한 사람, 그 사람이 취소권자야. 착오한 사람, 사기당한 사람, 협박당한 사람, 그 사람이 취소할 수 있는 권리자다. 취소권이 이들에게 발생하는 거예요. 승은 뭐냐면 승계인을 얘기하죠. 승계인이다 그러면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눈다는 거 우리 첫 시간에 공부했어요. 그죠?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권리 변동이라고 하고 권리의 발생은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 이전적 승계는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 이렇게 나누죠. 포괄 승계는 상속, 특정 승계는 예컨대 매매나 증여. 이렇게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를 합쳐서 그냥 승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승계인은 누구라고요? 특정 승계 플러스 포괄 승계. 마지막으로 대는 누구냐면 대리인입니다. 대리인. 대리인의 종류는 오늘 공부했죠. 두 사람이에요. 임의대리인과 법정대리인. 그죠? 수권행위로 대리권이 발생하면 무슨 대리? 임의대리. 법률의 규정으로 대리권이 발생하면 법정대리. 이 사람들이 취소권자가 돼요. 예컨대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을 때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권자이지만 그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도 취소권자가 된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누구에게 취소합니까?
의사표시란 직접 상대방에게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일방적 의사표시로. 그럼 일방적 의사표시로 취소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되냐면 거꾸로 간다는 걸 뭐라 그래요?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결국 취소권이 발생해서 취소권을 행사하면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냥 유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권이 발생한 상태에서는 행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무효와 유효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구조 이해하셨어요? 자, 언제 취소권이 발생한다고요? 취소권은 언제 발생한다고요? 제한 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했을 때, 그리고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 취소가 된다. 그래서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요 네 가지가 취소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취소 원인. 취소 원인이 있었을 때 결과로서 취소권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취소하는 게 아니고. 그럼 지금 이 효력 요건 중에서 네 가지 있잖아요. 네 가지. 요 네 가지가 취소 원인이 되죠. 나머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 나머지의 취소 원인은 다 뭐예요? 이거? 무효 원인이 되는 거예요. 무효 원인이 많아요? 취소 원인이 많아요? 무효 원인이 훨씬 많죠. 뜻은 무효는 그냥 처음부터 권리 의무가 없는 것. 취소는 권리 의무가 발생은 하지만 취소권이 같이 발생함으로써 취소권을 행사할지 말지에 따라서 유효와 무효로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죠, 무효는. 내가 무효를 할까 말까로 결정해서 선택하는 게 아니라 무효는 그냥 무효인 거예요. 무효라는 말 자체가 권리 변동이 안 생긴다는 뜻이에요. 근데 취소라고 한다면 이거는 확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유동적인 상태로서 유효하다라고 표현하는 게 취소예요. 유동적 유효. 그래서 이 취소권을 행사해버리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거고, 근데 권리 행사하지 않고 내비두면 일정 시간 경과됨으로써 취소권만 없어져 버려요. 취소권만. 그러면 유효한데 취소권이 있는 상태에서 얘만 없어지니까 유효로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 라인은 유효로 되는 라인, 이쪽은 무효로 되는 라인. 취소는 거기 중간에 걸쳐 있다. 전달이 돼요? 큰 틀만 일단 보시는 게 목표예요. 틀만 보시는 게. 자, 추인권이라고 있습니다. 추인권. 아까 추인이라는 거 들어봤잖아요. 그죠?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다라고 한다는 말은 유효로 인정해주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죠. 근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다 그러면 일단은 현재는 유효한데 여기에 지금 취소권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행사가 안 되면 유효로 확정되는 것이고, 취소권을 행사를 해버리면 그러면 무효로, 소급해서 무효로 확정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취소권 행사하기 전 상태에서는 일단은 유효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랬어요? 유동적인 유효다. 그럼 언제 취소권이 발생하느냐? 언제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원인이.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취소권이 발생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유효가 된다 그랬죠? 동일하게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취소권을 포기해버리면 스스로 취소권자인데 내가 취소 안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만 없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유효로 확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한다? 추인이라고 한다. 추인. 그래서 이제 추인은 이게 무슨 추라고요? 네? 쫓아가서. 요거는 이게 칼이죠. 칼을 품은 마음에 독한 마음이죠.
왜? 지가 말한 걸 지켜야 되니까. 자기가 말한 걸 지키는 독한 마음이다. 그래서 이걸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인정해 준다 그래요. 담배 끊어야지. 독하게. 끊어요. 그럼 사람들은 그 사람 인정해 주잖아요. 그죠? 담배 끊으려면 무슨 마음을 품어야 돼요? 칼을 품는 마음으로. 그게 독한 마음이에요. 아니, 지가 말한 거를, 말은 쉽잖아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칼을 품고. 그럼 그렇게 독하게 자기가 공부하겠다라고 마음 먹고 말대로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 주변에서 인정 안 해주겠어요? 댁에 가서 밥 안 해줘도 가족들이 인정해 준다니까요. 네? 빨리 안 해도 가족들이 다 인정해줘요. 그렇게 말을 하고 독하게 하는데. 맞죠? 그럼 추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 추인한다는 건 무슨 뜻? 유효로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추인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유효가 되는 거예요. 유효로 해주겠다는 모든 의사표시를 추인이라고 하는데, 민법에서는 추인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방금 전에 봤던 무권 대리 행위에 대해서 추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처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 추인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무효인 행위에 대해서 추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세 가지 공통점은 다 뭐예요? 추인하면 유효로 확정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럼 디테일하게 들어오면 취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취소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추인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추인권. 내 취소권이 있는데 그거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추인권자가, 디테일한 건 지금 안 봐도 돼요. 큰 틀만 보시면 돼요. 추인권자가 취소 원인이 종료된 이후에 추인의 의사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일정 사건이 있으면 돼요. 그럼 어떤 게 있냐면 임의 추인이나 법정 추인이 있는데, 임의 추인은 말 그대로 자기가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의사표시를 하면 되는 게 임의 추인이라면, 법정 추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취소권 포기한 걸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추인하게 되면 유효로 확정되는 것이다.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자기가 추인권자가 취소 원인 종료 후에 추인할 수 있음을 알면서 의사표시를 했다. 요거하고 임의 추인. 법정 추인은 알든 모르든 6가지 사유가 있으면 자동 추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청경 담양강이라고 하는데, 이건 뒤에 가서 다시 볼 거예요. 이행, 이행의 청구, 경계, 담보 제공, 양도, 강제 집행. 그래서 앞글자 따서 이청경 담양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디테일한 사유들은 다음 순환에 가면 자세히 볼 거니까, 여러분 지금 포인트는 뭐냐면 큰 틀을 보세요. 뭘 보는 거냐면, 자, 일단 취소 원인을 기억하셔야 돼요. 취소 원인.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만 취소권이 생기는 거예요. 통정 허위 표시다, 취소 그러면 안 돼요. 사회질서 위반일 때는 무효로 가야지 취소라고 하면 안 돼요. 강행법규 위반, 무효라고 해야지 취소라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룰이에요. 권리능력 없는 자의 법률행위 무효예요. 의사능력 없으면 의사무능력자 무효예요. 근데 행위능력이 없으면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그때 취소라고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비진의 표시, 원칙 유효 예외 무효. 통정 허위 표시 무효. 착오 취소. 사기 취소. 강박 취소. 아시겠죠? 요게 일반 효력 요건이라면, 방금 전에 공부했던 여러분, 특별 효력 요건은 뭐가 있냐면,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리권이 없이 대리행위를 했다 그러면 특별 효력 요건으로서 얘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취소로 가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무효 원인하고 취소 원인이 다르죠. 뭘 보셔야 되냐면, 교과서 127페이지 보세요. 127페이지 표가 나와 있죠? 거기 보시면 무효인 법률행위 1, 2, 3, 4, 5, 6, 7 그죠? 오른쪽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1, 2, 3 나와 있죠? 제한능력, 착오, 사기, 강박 요게 취소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효력요건 왼쪽에 있는 거 다 몰아가지고 다 무효 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봐봐요. 요거하고 요거 칠한 것만 요것만 취소 원인이고 나머지는 다 무효 원인이에요. 얘네들은 사유질서 위반이다 그러면 무효라고 해야지 취소라고 하면 안 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그래야지 무효라고 하면 안 된다. 그게 룰이니까. 그럼 무효하고 취소는 뭐가 다른데요? 얘는 처음부터 권리와 의무가 없는 거고 얘는 권리 의무 있는데 취소권이 발생해서 취소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무효가 되기도 하고 유효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취소권을 포기하는 것을 뭐라고 하자? 추인이라고 한다. 의사표시라는 추인을 임의추인. 일정 사유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법정 추인이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일단은 큰 틀로서만 보시고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다음 순환에서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자, 취소 봤으면 뭐는 꼭 기억해 두시자. 취소 원인. 어떤 게 있어요?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일 때는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취소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 취소권자의 자유죠. 취소권자가 스스로 선택해서 취소하든 말든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효는 결정하는 게 아니죠. 이건 누가 주장하는 것도 아니에요. 처음부터 권리와 의무가 없는 걸 우리는 무효라고 한다. 자, 이제 무효 보시죠. 그럼 무효 원인은 우리 취소 원인이 아닌 효력요건 전부 다 무효 원인이죠. 그죠? 두 번째, 무효가 되면 효과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 권리와 의무가 생겨요, 안 생겨요? 무효는 처음부터 없잖아요. 그럼 이행하기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행 후에는 아니 무효인데 굳이 줄 의무도 없는데 줘버렸단 말이에요. 이행을 했어요. 이 권리는 뭘 한다 그래요? 의무는 뭐 한다 그래요? 항상 얘가 같이 가는 거예요. 권리, 이행, 의무, 행사 이런 말 없어요. 행사한다는 말은 권리에 붙는 말이고 이행한다는 말은 의무에 붙는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행하기 전이다. 그 말은 의무가 없으면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근데 이행 후다 그러면 의무가 이행되어진 후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의무가 없는데 이행을 해버렸으면 괜히 한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일 때 공식 무효일 때 공식 그거 그래서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행 후가 되면 뭐라 그랬어요? 부당이득 반환이다. 아시겠죠? 자, 그럼 무효의 종류를 또 보겠습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권리와 의무가 없는 거라 그랬죠. 근데 절대적 무효하고 상대적 무효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절대적인 거하고 상대적인 거하고 A라는 사람이 까칠한 사람이다. 이게 절대적인 의미라면 누구를 만나도 항상 까칠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상대적인 의미라면 사람에 따라서 까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거잖아요. 네? 까칠한 사람이라는 이 명제가 절대적이라면 이거는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있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A가 까칠한 사람이라는 게 상대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건 사람에 따라서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상대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상대적으로 무효이다라는 것은 얘는
사람에 따라서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다. 예외가 있다는 거고. 얘는 예외가 없다는 거야.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인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절대적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절대 안 변한다는 거죠. 그래요? 사랑은 절대 안 변해요. 남녀 간의 사랑은 변해요, 안 변해요? 제 주변에도 많이 봤어요. 변하는 사랑들. 본인들은 절대적이라고 하지만. 그죠? 얘는 안 변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변한다. 자, 그러면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게 무효예요. 무효예요. 그러면 갑이 얘한테 넘기고 얘한테 넘겨지더라도 다 무효니까 얘가 소유자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무효인 계약에 의해서. 그럼 이게 절대적으로 무효라고 한다면 갑은 얘한테 이자가 그 무효라는 사실에 대해서 선이든 몰라요. 악이든 취득을 못해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효니까 이것도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얘는 얘한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항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까? 대항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절대적인 무효. 자, 이자가 무효 사실에 대해서 선이든 악이든 결과는 같아요? 안 같아요? 그래서 절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상대적 무효를 볼까요? 갑이 집이 있고 을과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게 무효인 거예요. 무효인데 이놈이 아무런 권리도 없이 얘한테 넘겨줍니다. 그런데 병이 선의일 때는 취득하고 악일 때는 취득을 못해요. 변화 있어요? 변화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상대적인 무효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얘하고 차이점은 뭐예요? 제3자가 선의일 때 얘는 취득하는데 얘는 취득 못하네요. 제3자가 악일 때 둘 다 취득 못하네요. 그럼 요거는 같은 거네요. 동일한데 요게 다르잖아요. 네? 어떠한 계약이 절대적으로 무효이라면 갑이 을에게 넘겨준 계약이 무효라면 갑이 소유자인 거고 얘가 소유자인 거고 얘가 넘어간 건 이건 무효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무권리자가 넘겨줬어요. 근데 그것도 무효라는 거예요. 그럼 이자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취득 못하는 거예요. 무효니까. 그럼 얘가 그냥 소유자인 거고 얘는 얘한테 대항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게 무효인데 여기서 넘어왔단 말이에요. 넘어왔는데 얘가 선이면 취득을 하고 악이라면 또 취득을 하지 못한대요. 여기 선이 악이는 무효라는 사유에 대해서 모른다, 안다의 차이예요.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무효 주장할 수, 얘한테는 무효 주장할 수가 있지만 얘한테는 무효 주장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얘한테도 무효 주장할 수가 있고 얘한테도 무효 주장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이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공부하는 무효 중에 무효 원인이 많다 그랬잖아요. 특히나 여러분 비진의 표시하고 통정호의 표시는 이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 많이 봤잖아요. 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취소는 역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는 거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사표시 단원에서 이거를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전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게 명제로 잡혀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렇지는 않다. 이것은 상대적인 무효를 얘기할 때 얘기해요. 제3자가 선의일 때 유일하게 보호되는 건 상대적인 무효가 되었을 때. 그건 어떤 것밖에 없냐면 요거밖에 없는 거예요. 비진이 통정일 때. 만약에 이 계약이 비진이 표시로서 무효가 되거나 통정 호의 표시로서 무효가 되면 제3자는 선의일 때 취득을 하고 악일 땐 취득을 못해요. 그러나 무효가 되는 원인이 절대적인 원인으로 무효가 된다. 예컨대 어떤 건데요? 비진이 통정이 아닌 것들. 권리능력 없다, 의사능력 없다, 사회질서 위반, 불공정한 법률행위. 예를 들어 사회질서 위반이 법률행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제3자에게 넘어왔을 때
이자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보호되지 않아요. 이런 건 절대적인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면 선의의 제3자도 보호되지 않으니까 대항할 수 있다가 되는 거예요. 근데 통정이나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가 되면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 종류가 다르다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의 차이점은 뭐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다시 보면 얘만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얘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다. 요거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무효다. 요 차이예요, 요 차이.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무효를 절대적인 무효다라고 하고 선의의 제3자에게는 주장하지 못하는 무효를 상대적인 무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냐?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와 통정 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공부하는 사회질서 위반이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다 이렇게 무효가 되면 이때는 절대적 무효로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다. 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가볍게 보시고요. 다음 순환에 또 자세히 볼 거니까. 상대적인 무효는 변화가 있는 것이고 절대적 무효는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제3자가 선이든 악이든 상관없이 그냥 무효인 게 절대적 무효. 상대적인 무효라는 말은 제3자가 선일 때 한해서만 보호가 되고 제3자가 악이라면 역시 보호되지 않는 것. 이걸 상대적인 무효라고 하죠. 그럼 뒤집어서 무효를 빼고 취소로 바꿔도 마찬가지예요. 절대적 취소가 있고 상대적 취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류를 계속 나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부 무효의 법리가 있어요. 법률행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효가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느냐? 원칙은 전부 무효입니다.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돼요. 그 일부 무효의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일체성, 분할 가능성, 가상적인 의사. 자, 예를 들어서 뭐죠? 네? 밥 아니에요. 냄비예요. 냄비에 국이 있어요. 국이 있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보니까 여기 손톱이 이렇게 두 개가 떠 있어요. 손톱이 두 개 떠 있다. 먹어요? 안 먹어요? 손톱이 두 개가 떠 있어요. 식당에서 찌개 시켰는데 손톱이 두 개가 둥둥 떠 있어요. 손톱. 자른 손톱. 안 먹죠? 본인 비유가 전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원칙은 지금 이게 다 그런 게 아니라 요것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전부 다 무효인 거예요. 그래서 손톱 빠졌으니까, 예? 또 머리카락이 한 뭉치가 있으니까 다시 해오세요라고 하는 게 정상이죠. 전부 다 무효로 시키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특이한 성향은 저 같은 성향이에요. 건져 먹죠. 그리고 손톱 핑계를 한 그릇 더 달라 그러죠. 그죠? 일부만 무효로 하고 손톱 빼고 그거 무효로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겠다. 유효한다. 요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가 되면 전부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다라는 겁니다. 일부만 무효로 되는 게 아니라 다 없애는 게 원칙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갑이 건물을 소유하고 여기서 슈퍼를 운영합니다. 근데 을이 슈퍼를 운영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슈퍼 안에 있는 상품은 매매합니다. 그리고 건물은 임대를 해요. 그래서 얘가 슈퍼를 인수할 수 있잖아요. 다만 건물 살 돈이 없으니까 건물은 얘가 빌려서 쓰고 임차인이고 슈퍼 안에 있는 상품, 물건들은 다 얘가 통으로 사는 거예요. 매매하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했는데 예를 들어 이게 무효가 되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또는 임대차 계약이 어떤 이유로 무효가 되었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예요.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슈퍼를 운영하기 위해서 건물은 비싸니까 매수를 못하고 임대를 본 거예요. 근데 보니까 매매가 무효다?
그러면 건물만 임차했지 팔 상품이 없잖아요. 또는 매매가 무효다 그러면. 네? 임대차만 유효잖아요. 그죠? 반면에 임대차만 무효다 그러면 매매는 유효라고 치면 그러면 이거 물건을 샀지만 팔 공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연결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개 무효가 되면 다른 것도 같이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상 일부 무효의 법리는 원칙은 뭐다? 전부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혼동하시지 말게 일부 무효의 법리는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게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률행위가 여러 개 있을 때 하나가 무효가 되면 나머지에는 무효 원인이 없어 다 무효다. 전부 무효가 되는 게 이게 일부 무효의 법리예요. 일부 무효의 법리라는 게 일부만 무효로 된다는 게 원칙이 아니라 일부가 무효가 되면 무효 원인이 없는 나머지 부분도 전부 다 무효가 된다. 이게 일부 무효의 법리이다. 그래서 아예 외우실 때 그냥 전부 무효의 법리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전체가 무효가 아닌데 일부만 무효인데 전체를 무효로 하겠다. 이게 일부 무효의 법리입니다. 아시겠죠? 자세한 건 또 보시고 이번에 이제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슬쩍 봤지만 무권들의 행위는 처음부터 확정적인 무효가 아니었죠. 무효이기는 한데 나중에 어떤 사안이 추가되면서 이게 유효로 될지 무효로 될지 확정되는 게 이게 유동적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동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불확정적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현재 상태는 뭐죠? 무효. 그런데 그게 나중에 유효가 될 수도 있고 무효로 될 수도 있게 나중에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서 무효이다. 이게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요 지도상의 요 부분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이에요. 토지거래를 할 때 허가를 받으라고 나라에서 정한 지역이에요. 왜 허가를 받아야 되냐면 개인이 개인과 재산권의 거래를 하는데 나라가 간섭할 필요는 없잖아요. 네? 자유주의 경제국가에서. 그쵸? 개인과 개인이 거래하는 걸 나라가 왜 간섭을 해요? 그거 간섭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유주의에 전면적으로 위배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개입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건 개입한다는 거예요. 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투기 지역이다 싶으면 살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래하지 말고 당사자 간에 이거 사도 되는지 허가를 받으라고 신청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예요. 거래 못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니들이 사고자 한다면 허가 신청을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허가를 받고 그 다음에 계약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법이 정해놨어요. 자, 그럼 봐봐요. 여기가 투기지역이라고 의심이 되면 수요와 공급 중 누가 많겠어요? 그렇죠. 살려는 사람이 많을 거 아니에요. 왜 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됐겠어요? 거래가 시가가 오르니까 떨어지니까? 오르니까. 오른다는 말은 호재가 많다는 거예요? 악재가 많다는 거예요? 호재가 많으니까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거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공급이 정해져 있는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격이 상승하다 보면 이게 버블이 생길 수 있다. 근데 버블 꺼지면 그 사태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겠다는 취지에서 이게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래하는 당사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계약 먼저 하지 말고 허가 신청부터 받고 그래서 허가 신청해서 받고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하면 아무런 문제 없다 이거예요. 근데 수요가 많다 그랬죠? 그럼 사고자 하는 사람이 경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역으로 하는 거예요. 질러버리는 거예요. 계약 먼저 해버리고 그 다음에 허가 신청하더라. 먼저 찜해야 되니까. 또 우리나라 사람들 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상상을 못한 거예요 나라에서도. 그럼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간 매도인이 투기지역에서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해서 계약금을 지급했단 말이에요. 계약 먼저 해버리고 그 다음에 나중 가서 허가 신청을 하겠다 이거죠. 그게 먼저 찜해버리겠다 이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여러분이 땅을 사고자 한다 그러면 어디를 사시면 돼요? 투기지역 사면 돼요. 땅에 대한 난 정보 모르는데, 뭐 몰라도 돼요. 그냥 이거 정한데 검색해가지고 여기 가서 사면 돼요. 땅 사려면.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허가 신청 전하고 허가 신청 후하고 비교하잔 말이에요. 그래서 허가 신청 후에는 허가가 나면 유효가 되는 것이고, 허가가 안 나면 무효가 되는 것이고. 그럼 요때까지, 요 허가 신청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이 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채권적 효력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무효이다. 무효이다. 디테일한 내용은 지금 볼 필요 없고, 일단은 보세요. 얘들끼리 허가 신청 받아서, 허가 신청해서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계약하면 정상적인 건데, 지금 여기는 투기지역이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요. 사람들이 먼저 계약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먼저 질러가지고. 그럼 이 계약의 효력을 유효로 해야 되느냐, 무효로 해야 되느냐, 법에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법은 이런 사정을 몰랐어요. 법 만들 때는 허가 신청 받고 그 허가 신청 받은 사람들이 계약을 하면 문제 없다. 이렇게 법은 정해놨는데 지금 현상은 반대로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법의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원에서 판단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판사라면 이 법을 만든 취지가 투기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먼저 했으면 이들에게 만약에 채권이라는 권리, 채권 채무를 인정을 하는 순간, 유효로 인정하는 순간 이들에게는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죠. 그럼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여기에 권리가 발생했으니까 이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팔아먹으면서 피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럼 투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효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무효로 최초로 판시를 한 거예요. 이건 무효다. 그렇지만 확정된 무효는 아니고 아직 허가라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요때 가서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는 것이고 허가를 못 받으면 무효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정되는 것이니까 요 상태는 무효지만 확정된 거다, 아닌 거다. 확정되지 않은 무효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의 법리를 설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학자들이 싸우네요. 대한민국의 민법전에 어디서 유동적 무효라는 게 나오느냐. 그랬더니 이건 독일의 이론을 가져온 것이다 라고 했더니 또 다른 학자들은 또 뭐라고 하냐면 무권들이 붙지 않았느냐. 협의의 무권들이는 유동적 무효 아니냐. 우리 법전에 이미 유동적이라는 말은 없지만 유동적 무효의 법리가 이미 무권들이 법리에 있다. 이건 독일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끼리 싸움이 된 거고 논쟁이 된 거예요. 결론은 어쨌든 이건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를 아시겠죠? 유동적 무효라는 건 현재는 일단 무효. 일단은 무효지만 그게 추후의 사정의 바뀜에 따라서 유효로 확정되거나 무효로 확정될 수 있으니까 유동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고 단지 지금에는 상태가 무효다 그래서 유동적 무효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디테일한 건 내용은 지금 아실 필요 없어요. 취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를 받으면 유효가 되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 무효로 확정된다. 지금 현재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무효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합니까? 유동적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효행위의 재생이라고 해요.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지금 볼 필요는 없고요. 큰 틀에서만 보시면 돼요. 무효행위의 재생인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 132페이지. 자, 시간상 무효행위인데 무효행위라는 말은 일단 법률행위는 성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무효라고 합니다. 근데 무효이지만 얘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재활용하는 형태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일부 무효의 법리 이 세 가지를 무효행위의 재생이라고 해요. 시험에서는 이 부분이 그나마 제일 많이 나오고 이건 거의 안 나와요. 무효행위 전환은. 자, 법률에서 요식행위와 요식행위 또는 요식행위와 불요식행위가 있다고 했을 때 여러분 봐봐요. 요식은 방식이 필요한 행위를 요식이라고 하고
분료식은 방식이 필요 없는 행위를 분료식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요식 행위를 요식 행위로 바꿔치기 하는 건 안 돼요. 원칙은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비밀 증서에서 자필 증서로 전환시키는 건 허용되겠다. 또 혼인 외의 자를 출생 신고했는데 이거는 인지 신고로 전환하겠다. 이런 것들은 되는데 봐봐, 이런 건 시험에 별로 안 나오는 게 다 가족법의 영역이에요. 예를 들어 혼인 외의 자입니다. 감남과 을려가 혼인 중이에요. 그런데 감남이 병녀에서 아이를 낳았어요. 시바지 해가지고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다가 출생신고하는 거예요. 혼인 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면 무효이죠. 출생신고는 혼인 중에서 출생한 자만 혼인 중에 출생자라 그래서 출생신고의 대상이 되는데 지금 혼인 중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아이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얘를 데려다가 키웠는데 출생신고에서 키웠는데 출생신고는 무효란 말이에요. 부부끼리 낳은 애가 아니잖아요. 혼인 외로 낳은 애지. 그럼 출생신고 대상이 아닌 건데 출생신고를 했으면 이건 무효죠. 그래서 얘가 16살 되는 동안 키웠단 말이에요. 키웠는데 이쪽에서 들고 나와가지고 이제 생모가 들고 나와가지고 이건 무효다라고 주장하면 그럼 이 둘이 16살까지 키웠는데 버려야 돼요? 출생신고 무효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지신고로 전환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인지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얘는 내 자식입니다라고 인정해주는 신고를 인지신고라고 해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건 출생신고만 기억하시고 혼인신고만 기억하시잖아요. 그것만 해봤으니까. 인지신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동사무소 가서 얘는 내 새끼입니다라고 써가지고 내면 돼요. 그걸 인지신고라고 합니다. 인지는 내 자식입니다라고 아버지가 아이에 대해서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하는 신고를 따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데 이걸로 무효라고 하지만 무효를 다시 유효한 행위로 뭐 하겠다? 전환시키겠다. 이게 무효행위 전환이에요. 안 중요하고 무효인 행위는 추인해도 무효입니다. 아, 여기서 추인 또 나왔네요. 인정해준다는 거죠? 유효로 인정해주겠다는 게 추인인데 추인해도 무효예요. 다만 무효임을 알고서 뭐를 하는 거예요? 추인하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새로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뭐합니까? 간주합니다. 이걸 무효행위의 추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이나 또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나 무권들의 추인은 약간씩 다른데 모든 추인은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효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무효인 법률행위 했어도 알고서 추인하면 새롭게 유효로 해주겠다. 이걸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 표현해요. 문제는 뭐냐면 무효 원인은 종료해야 돼요. 예컨대 첫 계약을 했다 그러면 첫 계약은 사회질서 위반이죠. 근데 그걸 알면서 추인했다 그래서 그게 새롭게 유효가 됩니까? 추인 당시에도 사회질서 위반이잖아요. 무효 원인이 종료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추인해도 무효입니다. 유효가 될 수는 없어요. 사회질서 위반인 법률행위 추인한다고 해서 유효가 되느냐? 안 된다고요. 그 자체가 사회질서 위반이니까. 그래서 이 사회질서 위반이 아닌 상태가 되어야, 즉 무효 원인이 종료되어야 비로소 추인이 가능하다. 하나만 더요. 새로운 법률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랬을 때 새롭다라는 말은 자 어제, 오늘 비교했을 때 어제와 오늘이 같으면 오늘은 새로운 오늘이에요? 새롭지 않은 오늘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새로워요? 새롭지 않아요? 새롭지 않잖아요. 이건 새롭다라고 안 한 거죠. 어제와 오늘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제는 쌍꺼풀이 없었는데 오늘은 쌍꺼풀이 생겼다 그러면 다른 거잖아요. 어제와 오늘이. 요때부터 새롭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급한다, 소급하지 않는다. 과거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다라고 표현할 때는 소급표가 없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중요한 거는 무효행위를 재활용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우리 민법에 있다. 재생 방법, 전환 또는 전환, 추인, 일부 무효의 법리. 그러니까 이건 방금 전에 봤지만 일부가 무효라고 해서 일부가 무효라고 한다면 원칙은 뭐라 그랬죠? 전부 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로 한다.
그거는 일부만 무효라는 것 자체가 재생하는, 활용하는 방법 아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디테일하게 지금 보실 게 아니라 큰 틀로서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대리하고 무효 취소까지 공부를 했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그 법률행위 부관하고 물권법에서 총설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220페이지까지 예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